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쓰레기 버리다 보면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빌라처럼 폐기물별로 구분된 쓰레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형광등이나 건전지, 먹다 남은 약 등 버리기 번거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번거로운 폐기물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최승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경기도 의원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생활 폐기물이라는 건요. 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예, 흔히 이제 가정이나 이제 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생활 폐기물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 사람과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집에서 오래된 약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지 말고 또 약국에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가정에서 이제 무심코 버리시는 오래된 약들이 토양이나 하수구로 유입되면 예, 질병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폐형광등, 아까 그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폐형광등, 폐농약, 폐주사기, 수은이 함유된 건전지 등도 생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예. 이렇게 모이는 생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2019년 기준으로요. 예. 전국으로 따지면 한 57,900톤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13,000정 정도 되고 서울은 한 9,800톤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에 그 경기도 기준으로 1,200톤 정도 됐는데 예. 이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이게 사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가 정확히 와닿진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예. 톤수로 따지는 거니까요. 이게 일반 쓰레기와 별도의 생활 폐기물만 집계된 거니까요. 예. 그 집계로 따지면은 양이 꽤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택은 이런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농촌이나 단독 주택 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생활 폐기물 수거 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공터나 뭐 도로변이나 이제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악취나 해충들이 들끓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 폐기물이 그 제대로 된 수거 시설에서 그 수거될 수 있는 게 이제 절실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은 이런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예.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디에 버리는지 몰라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점 시설이 많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도의원이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용인시, 안양시, 여주시 등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13개 시군에만 한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올해 한 88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까지 13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많이 부족하군요.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예. 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종량제 봉투 그대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동량제 봉투로 버리면 봉투채 이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일일이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예. 아니면 폐 형광등 같은 걸 깨서 버리시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건강에도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건전지나 페인트의 카드뮴, 예, 형광등 안에 들어있는 수은 그리고 그 이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예. 간과 신장에 축적이 되고 아,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이따이 병이 대표적인 카드뮴 중독 사례고요. 예, 예, 미나타 병이라고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경기도 생활 폐기물은 2018년 기준 연간 한 2,300톤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예, 예. 그 대부분 폐 페인트나 폐 배터리, 폐 접착제 등은 또 나머지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립은 거의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해당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다 보니까 님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설치를 위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보니 거점 시설 설치가 좀 용이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 예, 사람의 인체에 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잘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예.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전용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몰라서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예, 예. 생활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을 위한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에 이런 생활 폐기물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 아무래도 주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점 배출 시설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현재는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 간담회나 아니면 소식지, 분유회 등 다양한 홍보로 이게 생활과 유해 폐기물 거점 시설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를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제 그 거점 시설을 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그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의약품이나 농약 같은 그 폐기물은 판매점에서 역해수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분 진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예.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내에 배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처리되는 의약품 매우 미비하고요. 폐농약 용기주 또는 농민이 모아놓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예.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인식 같은 게 아주 희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연계해서 수은 함유 폐기물이나 폐페인트 이런 거는 생산자가 또 그 수거를 해가는 의무화를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이를 위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권역별 수거 인력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민들의 건강과 결국엔 직결된 문제인데 최대한 빠르게 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민들에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유해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인식 교육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점 배출 시설이 마련이 되면 이 배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점 배출 시설이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이런 곳을 활용해서 거점 배출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네. 그 집 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이 생활계 유해 폐기물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거점 시설은 또 따로 큰 장소에 마련을 해야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폐건전지나 예. 형광등 수거 장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도민 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이제 일반적인 쓰레기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사람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적으로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도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최승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